아버지 꽃가루와 엄마 꽃가루가 만났을 때, 엄마의 그 암술이 만났을 때만 이 종자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놈은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나와도 이렇게 좋은 매추가 안 돼요. 내년에 또 사야 되는 거야, 씨앗을. 그러니까 무조건. 근데 A, B 엄마 아버지는 절대 안 가르쳐줘. 저 종자 회사에서 가르쳐주는 순간 영업 끝. 자, 김태환의 종자TV, 우리 국립환경대학교 김태환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종자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댓글에 보니까 그 제가 덩치가 크고 막 이렇게 살이 쪄서 예. 너무 덩치가 크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종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종자가 뭐 날씬한 종자일 수도 있는데 또 환경이 또 종자를 이렇게 만들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네. 양분을 많이 하시는 예. 환경에서 예. 그 자라게 이렇게 네. 만들어 주신 거죠. 시청자 여러분, 종자가 그런 겁니다. 예. 근데 교수님 이제 그 전공을 보시니까 잡초학을 하셨더라고요. 잡초학. 예. 그냥 처음에는 웃더라고요. 저희 이제 선친께서도 제가 이제 잡초 전공한다 그러니까 야, 참 별걸 다 전공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전공한 계기는 사실은 대학 다닐 때 공부는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뭐를 대학 공부는 계속 하고 싶었는데 뭐를 전공할까 하다가 이제 대학 4학년 때 저희 은사님께서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오셨는데 강의 시간에 이제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이제 우리 대학 동기가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겠다고 다음에 공부하고 와서 알려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모른다고 얘기하는 교수님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잡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솔직하구나. 저 공부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가면서 이제 잡초를 공부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뭐 잡초와 함께 사신 인생인데요. 풀 사진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웬만한 건 다 맞히실 수 있나요? 뭐 다 맞춘다 그러면 이제 그렇고요. 아니,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훨씬 많이 알죠.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수님하고 뭐 미리 협의한 건 아닌데 저희 스태프들이 풀 사진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앞에 모니터에 풀 사진이 나오면 교수님이 얼마나 맞추시는지. 이거 못 맞추면은 이제 망신 당하는 거네. 이제 방송이 실패한다고 봐야지.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이건 뭐? 아유, 이거는 갈풀이라는 풀입니다. 갈풀이요?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키우는 풀은 아니고요. 이제 주로 그 폐광 지역, 폐광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오염된 중금속 같은 거 많이 오염된 이런 데서도 흔히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논농사를 안 짓고 폐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논의 흔적이 있는, 물이 고이는 습지성인 이런 토양에는 갈풀이 이제 우점하는 이런. 우점이라는 건 뭐죠? 우점이라는 건 이제 제일 많이 번식한. 지금 이제 저 사진은 갈풀이 아주 우점종인 군락의 상태 같습니다. 우월하게 존재한다. 우월하게 그렇죠. 뭐 그래서 우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점종이 이제 갈풀로 돼 있는. 그럼 폐석탄 저 폐광산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저기 토지 뭐 정화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오염된 지역에서 식물이 살아남는 방법은 그 중금속 같은 걸 흡수하지 않고 사는 방법. 아예 흡수하는 기작이 없는. 또는 흡수를 해서 몸속에 축적을 해도 축적을 하고 괜찮은. 저거는 중금속을 먹어도 괜찮은 식물입니까? 먹고 이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아니 중금속을 먹는 식물이 있고 그러면 다음 거 지금 맞히셨으니까 자,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음 식물 한번 보시죠. 요거는 저도 본 거가 이제 봄 되면 자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왕고들빼기. 왕고들빼기. 질병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진짜 그냥 민들레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긴 게 완전히 다릅니다. 민들레는 이제 그
학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자 이빨처럼 생겼어요. 이 민들레는 이렇게 생겼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함몰돼서 이렇게 돼 있고 저 먹어도 됩니다. 어린 수는 예, 맛있어요. 예, 맛있습니다. 예, 예. 우리 고들빼기 뭐 나물 김치가 저런 예. 이제 저 고급 식물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제 그 흔히 그냥 잡초로 알고 있는 거죠. 요거는 뭐 우리는 이거는 박주가리. 예, 박주가리라는 풀입니다. 그래서 덩굴성 식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나무 같은 거나 이런 대나무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또는 뭐 철책 같은 거 이렇게 쳐놓으면 아마 전방에서 철책 쳐놓은 데서 우리 병사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저 박주가리입니다. 많이 타고 올라가는데 뭐 저게 박주가리인지 뭔지 저희 알 수가. 아니 다 전 그게 그거 같은데 콩 같기도 하고 뭐 이파리 말고는 이거 타고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그 옛날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구미에 네네 불산 사고가 났어요. 불산이 화학약품 말씀하시는 거죠? 공장에서 이제 불산 사고가 나서 한 동네가 다 식물이 다 죽었죠. 화학약품이 노출돼서 이제 유출돼서 다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어요. 모든 식물들이. 뭐 숲에 있는 뭐 나무 다 떨어지고. 불산은 아주 굉장히 강한 산이라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생체막을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모든 세포를 다 파괴시켜서 죽습니다. 사람도 죽겠네요. 예. 그때 이제 불행하게 이제 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여러 계시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구미 불산 사고 났을 때 저기 가서 조사도 좀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아 있는 풀이에요. 저거는 이상하게 멀쩡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식물들은 다 이제 타 죽었거나 뭐 그런데 저거는 살아남았어요. 대나무를 박주가리가 감싸고 올라갔는데 대나무는 죽었는데 쟤는 안 죽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불산이 와서 피해를 줬는데 박주가리는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기적이 있는 겁니다. 저기에 불산 사고가 안 났으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산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뭐 무슨 메커니즘이 있을 거라고 얘기예요? 확신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연구해볼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러네요. 잡초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물 연구하기도 바쁜데 이제 잡초 연구가 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맞추셨으니까 또 박수 치고 다음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박주가리 종자입니다. 박주가리 씨죠, 그러니까 박주가리 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박주가리 씨 털을 털어낸 거고 왼쪽에 보시면 저기 하얀 털이 달려 있죠. 아니 그럼 맞나요, 스텝이 우리가 박주가리 씨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씨를 보고도 맞히세요? 개수 아니 무씨, 배추씨 갖다 주면 저희는 못 맞추는데 그거. 무하고 배추는 크기가 틀리죠. 동그란 십자가 식물들은 종자가 자, 지금 국립환경대학교 김태환 교수님의 종자 맞추기 게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진 또 볼까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가스 피해 입은 이런 식물이고 이거는 좀명화주입니다. 명화주 중에서 좀자를 붙이면 식물에 작다는 뜻입니다. 또 애기자 붙이는 이런 것들은 이제 작은 좀명화주. 명화주인데 저 이제 좀명화주거든요. 저거 원래 이제 명화주가 있습니다. 이제 명화주는 우리 지팡이 만들 때 쓰는 그런 우리 사명대사님 뭐 이렇게 지팡이 뭐 이런 것들이 지팡이 나무가 아니고 식물. 명화주가 잘 크면요.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이게 풀이죠, 명화주도 그러면. 그렇죠. 풀인데 나무보다 더. 목질화됩니다. 저게 줄기가 목질화돼 갖고 이 똑바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뿌리채 뽑아가지고 뒤집어서 말리죠. 풀인데 나무보다 강하다는 말씀이시죠? 지팡이 만질 정도. 무지하게 가볍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쓸 수 있어요.
사명대사가 명화주 지팡이를 옛날에 고승들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 희귀하게 생긴 것들이 다 명화줄 거예요 아마. 네. 나무로 그렇게 큰 거 들고 다니고 팔 아파서 못 들고 다니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저건 이제 대표적으로 지팡이 만들 때. 이 풀이 지팡이 또 이 소재가 된다는 건 또 교수님 통해서 오늘 교수님 통해서 뭐 새로운 걸 계속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다음 사진 또 볼까요? 이거는 엽기 중에서 털엽기입니다. 털엽기. 털이 달린 엽기. 엽기. 쌍기역. 예. 쌍기역 우이. 예. 엽기. 예. 이거 엽기 이거는 한자가 아니고 우리말 같네요. 예. 우리 말이죠. 예. 이거는 털엽기. 이게요. 민간에서는 그 수면제로 쓸 수 있어요. 그 엽기 종자를 뜯어다 연못에다 뿌리면 물고기가 저거 먹으면 잠듭니다. 그래서 물이 둥둥 뜹니다. 그 불법입니까 저기 근데 저렇게 고기 잡으면? 불법은 아니죠. 완전히 저기 자연 말하자면 하여튼 천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죠. 뭐 엽기가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털엽기는 그냥 엽기보다 좀 더 크고 털이 달린 거고 원래 엽기가 있어요. 그냥 엽기. 그다음에 흰 엽기가 있고 또 기생 엽기. 그다음에 뭐 탈의 엽기 이런 게 있는데 다음 요거는 이 명화주 종자죠. 명화주? 네. 명화주 아니라는데요. 스텝이 X라는데. 그래요?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화주 아니랍니다. 뭐야 저거? 엽기. 엽기 맞아? 네. 엽기 맞네. 아니 오른쪽 걸 보니까 명화주랑 명화주 종자 까면은 저렇게 생겼어요. 틀리신 거예요. 아니 하나 뭐 다시 해. 아니 근데 이게 뭐 씨앗을 보고 종자를 맞춘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일단 뭐 저 털엽기 두 번째 맞히신 걸로. 이거는 교수님 뭐죠? 이거 모르세요? 전부 다 모르시네. 이거 무궁화 종자입니다. 무궁화예요 이게? 예. 무궁화 씨? 예. 씨 털이 달렸습니까 저렇게? 예. 그러면 저 무궁화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똑같은 씨앗을 심어도 다 꽃을 피우고 자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우리 무궁화가 생명력이 상당히 강하고 예. 기온에도 내성이 상당히 강한 튼튼한 식물이네. 우리나라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또 다음 사진 있죠? 네. 예, 마지막이랍니다, 교수님. 이거 부들 사진입니다. 부들입니다. 부들? 예. 이게 좀 뭐 순수 우리말로 이제 부들이라고 하죠. 예. 이제 동의보감에는 이제 저 부들을 한약재로 쓰죠. 포항이라고 해서 한약재로 쓰는데 우리나라 식물하고 동의보감 얘기는 이제 제가 별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소세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풀이죠. 그래서 부들은 사실은 이 봉 하나에 종자가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20만 개 이상. 20만 개요? 20에서 30만 개 사이가. 그러니까 한 주에. 한 주에. 이 굉장히 많은 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이렇게 종자에 털이 달려 있고 습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건 근데 이 풀도 안 보시고 저 씨만 보셔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제가 부두를 가지고 옛날에 좀 다른 일을 좀 했었는데 국가 연구 과제로 일을 수행하고 그래서 잘 압니다. 예. 그러면은 10개 사진을 보시고 9개 반을 맞히신 거네요. 네, 9개 반. 예, 교수님 9개 반을 맞히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유전공학 1세대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친구들, 동기들은 다 이제 현미경 보고 막 이렇게 가운 입고. 예, 그쪽으로 갔고요. 저는 이제 산으로 갔어요. 들로 산으로. 그런데
근데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고